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비용은 1조가 넘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학초복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ICM이 발사된 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문제 역시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장관께서는 지금도 임명을 건의했어요. 즉시 임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4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은 편하겠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유해 나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란선 쌍생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라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육군에서 사관학교 근무복 대신 전투복 착용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확인을 못했다가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인 거죠?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정신무장을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치 지금 뭐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저는 이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각군 총장들이 지시한 거로 나왔는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장관께서 계속 정신무장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강행을 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하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검증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학초복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ICM이 발사된 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문제 역시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장관께서는 지금도 임명을 건의했어요. 적절치 못한 겁니다. 장관께서 꾸준히 말씀 주셨던 이런 조치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전체 장병과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즉시 임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역시 일관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이제 효력 전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상당한 전면 파기에 따른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에 감시 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 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일에는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거기 22일 날 칼빈스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 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실험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 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아서. 네.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가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 나가는 과정들인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장관 최근에 언론, 방송, TV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신 줄 알았어요. 일국의 이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들을 설명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한편에서는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 전쟁을 예비하라는 거냐 뭐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다수입니다.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전직을 하든 파기를 하든 저쪽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대응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인데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과 7천만 결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들은 결코 아닌 거예요. 김정은은 편하겠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유해 나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날선 쌍생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야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의 이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라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이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데 합당한 것입니까? 네, 대답. 예. 기동민 의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외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고도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한 31회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일부 마치 안정이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세계에서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